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구 갔었잖아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본진에 딱 들어가. 대구 본진에 들어가면 그쪽에 출마한 사람 중에 옛날에 김부겸 예. 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메시지는 우리랑 달랐잖아요. 지역간 정서 자극 안 하려고. 그렇죠. 그때 그 김부겸 의원이 내놨던 그 공약 중에 박정희 기념관도 있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메시지를 그 내놓는 쪽으로 갔었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직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국정 실패 투표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대구 쪽도 민주당이 좋은 후보만 내면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대구에 한 번이라도 최근에 방문을 해본 사람이면 대구 민심이 얼마나 흉흉한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성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고 큰 번화가라고 절반 이상이 문 닫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면도로로 넘어가면요 거의 빈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대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구 민심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엄청나게 모인 이 장면들을 보면 뭐 저게 동원에서 오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저건 정원에서 할 수도 없죠. 특히나 대구인데. 그런 느낌 있잖아. 이재명 온대, 이재명 온대. 한번 네. 가보자.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채팅창에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 대구역 안에서 그 화면이 있어요. 영상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를 따라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외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안에서 울리니까 그게 막 웅장하게 느껴지고 그 대구역이 빽빽한 사람들이 다 이재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특히 저 동대구역이 길쭉하게 가로로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치면 굉장히 크게 울려요. 진짜 그래서 이게 멋있더라고요.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미리 설계한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소리가 크게 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는 거지. 박빙 지역이 막 늘어나가지고 질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박빙 지역은 우리 가져오고 우리의 영토를 더 넓히자 하는 그런 느낌이 어제 느껴졌어요. 대구에 가서 지역구를 배출을 못하더라도 비례대표 표는 얻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두 가지 이유로 지지층이 결집하게 돼 있죠. 첫 번째는 여론조사 때문에 그랬어요. 많이 지는 곳은 어떤 기술을 써서 지는 쪽, 특히 윤석열 정권 같으면은 여기 있잖아 김 사장, 뭐 여론조사 좀 작업 좀 해봐. 요 느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박빙 지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특히나 이제 대구에서 민주당에 투표를 하고 싶은데 대구 지역구 일부는 민주당 후보가 없는 지역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는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전체 투표율이 높아져야지 지금 기타 정당 중에 극우 정당들의 진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다음 국회에서는 진짜 뭔가 정상적으로 정치다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총선을 참패하게 될 국민의힘이 진짜 제대로 한번 혁신을 하고 정신 차리고 사람다운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사람다운 정치를 볼 수 있는 기회인데 거기에 똥물이 하나 튀어 들어와 가지고 진짜 벌레도 누워버리고 벽에 머리 박고 이런 짓 해버리면 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시각 현재 사전투표율 5시 넘었잖아요. 지금 14.1% 찍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때 10.9%였습니다. 그러면 최종은 15%는 확실히 넘겠네요. 그렇겠네요. 예. 자,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49곳이 초박빙인데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55곳 박빙 지역이다. 근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 어떻게 분석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짜리니까 4.4에서 8.8 안에 들어있으면 박빙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49곳 이야기할 때 그 대부분 지역이 원래는 국민의힘 지역구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뺏고 뺏기는 자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쪽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기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선 격전지라는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슈가요. 김준혁 후보의 이슈를 오늘 그래서 한동훈이가 2대에서 사전투표했어요. 2대 근처에서. 네, 신촌에서 했죠. 저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 이슈가 안 먹히고 있습니다.
김준혁 이슈, 양준혁 이슈, 아니 양준혁이래. 양문. 나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양문석 이슈가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반도체 벨트네 뭐 전체를 챙기는 것 같지만 이원모 지역구 챙기는 상황에서 뭐 저 이준석이 나간 이런 데서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그 민주당 후보들의 뭐 몇면의 뭐그 신상 문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심판에 대한 심리에 비교하면은 사실 세 발의 피도 아닙니다. 맞아요. 진짜 한 톨 먼지 같은 것들이거든요. 당연히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면은 유권자들한테 사과를 해야겠지만 그게 윤석열 심판을 덮을 만큼의 이슈는 아니죠. 예. 이제 내가 이 총선 오기 전부터 민주당 경선 때부터 흐름을 보니까 그냥 광풍이에요, 광풍. 민주당 니들 투표장에 나가면 찍어줄게 광풍이에요. 왜? 매일 뺨 맞는 기분이었거든 윤석열한테. 내 원수를 갚아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한 표가 아쉬운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냥 뭐 가깝지 않은 사람이라도 투표 독려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치적 성향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화하셔갖고 이번에 투표 안 하시면 나라 더 망한다. 경제 이렇게 망가졌다. 우리 애들 미래를 봐서라도 민주당 찍어달라. 이 운동을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나가세요. 이제 전화하셔야지.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전화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한 2만 명이 줄어들어야 돼. 전화하셔야 돼. 지금 2만 6천 명이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좋아요 찍고 나가세요 그냥. 국민의힘이 지금 경합 지역을 쉬운 5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에 15개가 있대. 어디 있는데? 저기 잠깐만 엄문호 씨가요 170석 예상하더라고 국민의힘을. 지금 130석 밑으로 바뀌었어. 근데 근거는 없어. 아니 그분은 그래서 종편에서도 패널들끼리 사이에서도 까이더라고요. 아, 저는 그 종편 패널들이 너무 저런 헛소리를 하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혼자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계속 통계를 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유리한 판세로 저 사람들의 그 시선대로 하더라도 100석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진짜 막 박빙인데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한 지역에서 2-3번 정도 유세한 지역으로 나왔다. 그 지역 다 줘도 이건 판세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현재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안 만다는 이야기 샤이보수 이런 걸 떠나서 야 샤이보수가 있잖아요. 여론조사 오는데 그 샤이보수가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총선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넘어갑시다. 개소리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은 야당이 우세한 건 분명한데 200석은 너무 큰 낙관이다 라고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더 이상 논평을 거부할게요. 낙관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누가 민주당이 200석을 하는데 과반 이제 151석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만든 엑셀 파일에 따르면 이렇게 너무 숫자가 커져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검색해서 민주당한테 불리한 여론조사를 대입해보고 하는데도 숫자가 너무 커서 걱정됩니다. 이거는 틀린 거야. 네. 내가 만든 자료지만 이거는 맞을 리가 없다.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있죠.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릴게요. 매일 뺨 맞는 기분으로 2년을 살았는데 그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옵니까? 내가 뺨을 맞고도 투표장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대선급 사전 투표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총기 소지가 금지된 나라이기 때문에 투표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막 총을 쏘고 싶은 심정으로 나가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에 오전 6시부터 가서 일찍부터 가서 투표하시고 출근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낙관할 사람도 없고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석을 얻든 간에 더 얻고 싶다는 심리가 더 크게 작동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 예. 예를 들어서 진짜로 한 200석이 된다고 칩시다. 201석 얻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부자가 내가 100억 벌었다고 200억 버는 걸 주저하는 거 봤어요?
불가능해 그거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기더라도 확실하게 이어가서 그냥 윤석열 자체를 아예 괴멸 시켜놔야 돼. 그렇죠. 그 심리가 작동하는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방관하자 방심하자 이런 말 하지 말자고.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내가 투표장 나가고 투표 동료 막 하면은 엄청나게 이길 것 같은 분위기. 여러분은 그 우리가 집회장 나갔을 때 깃발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깃발 엄청 들고 나가잖아. 전쟁 때도 그렇게 해요. 현대전도 군인들이 자기 중대 대대 깃발 들고 나갑니다. 왜?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투표장 안 나가는 사람은 없다고. 이기고 있는 이유가 분노 투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저께 또 윤석열 정권의 선거 개입이 하나 등장을 했죠. 그 양문석 관련해 가지고 양문석과 김준영만 흔들면 된다고 생각해 저희들은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수사밖에 없고 할 줄 아는 거라도 일단 먼저 해야 되니까. 저기요 이직 어르신 방송 보고 계시죠? 볼 게 없어가지고 보수는 뭐냐면 담보가 있는 대출은 쉬워요 그냥. 담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담보가 있으면 대출 명의자가 대학생이든 노인이든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은행에다가 야 이 집을 담보로 줄 테니까 대출해줘 하면 이자 장사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빌려준다고요. 그렇죠.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고. 특혜 받았다 뭐 그러면 금감원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부기관인 것처럼 민간기관이에요. 은행, 보험사 같은 데서 만든 기구야. 자율적 기구라고. 거기 윤석열 측근 저 이복현이를 저 금융수사 해봤다는 이유로 전문성 있다고 꽂아가지고 사전투표 직전에 이거 문제 있어라고 발표하는 게 선거 개입이 아닌 뭐냐고. 근데 저런 짓 하려고 금감원장에 자기 검찰 출신 꼬붕 하나 꽂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복현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었다. 당연히 교감 없어도 알아서 있었어. 알아서 기는 거잖아요. 했어. 안 그랬으면 금감원장이 왜 그걸 나섭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본인이 지금 검사입니까? 저 양문석 후보가 어제 유세티 한 말입니다. 읽어주세요. 한동훈의 딸의 논문 대필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 하지 말고 니부터 깨끗하라. 똑같네 막. 양문석이랑 똑같네 막. 억양도 똑같네. 이 맛에 양문석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막 그 이게 있잖아요. 죄송하다로 끝났으면 됐다니까요. 예. 근데 어제 저 그 안산 유세에 김의원 후보가 같이 올라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율에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국민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담보대출하는데 무슨 꼼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죠. 새마을금고에서 정상 대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한 달 안에 대출금 갚아 이렇게 된 거야. 양문석은 지금 누더기 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네. 하나 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변수들 이야기하는 건데 그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이 우길기 공공장곳에서 뭐 있잖아요. 게시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 미친놈들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매를 본 거죠. 그러니까 저 공공장소에서 우길기 게시 금지 조례가 그러니까 뭔가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이런 뭐 잘난 소리를 하고 싶었나 본데 이게 시민의 어떤 감정선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아니 제 이름이 김길령이라고 하는 서울시 의원인데요. 강남 쪽이야. 강남 쪽에. 삼성동 대치동. 야 인간들아. 그게 나치 깃발이랑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저런 시의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 지역 관할은 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런 시의원이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이 우길기는 증오의 깃발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은 저 우길기에도 증오가 없어진답니까? 전범기가 아니랍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전에 왜 우리 광화문 앞에 버스 정류장에 우길기 모양을 한번 넣었다가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곳에서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저런 식으로 우길기를 공공장소에서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뇌는 뭘까요?
여러분 일본기, 일장기하고 우길기, 소위 전범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시죠? 예, 예. 그거는 2차 세계대전 그 전쟁 범죄의 상징이 우길기인데 그것도 일본 일장기를 중심으로 만든 거잖아요. 일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이런 개념에 가까워. 예, 예. 이걸 피해 국가인 한국에서 공공 허용하자고 말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인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저것도 윤석열 효과예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3.1절이 다가오던 시기에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자기 사무실에 일장기 걸고 자기 집 앞에 일장기 맞아. 걸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친일 내 행위해도 말이 된다. 윗대가리 하나가 저 모양이니까 나라가 이꼴된 거예요. 이것도 심판하셔야 돼요. 일본은 반성을 안 하고 했는데 한국이 우길기를 허용한다고 이런 오늘 한동훈이가 놀래가지고 이건 뭐 진상조사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요. 지켜보세요. 국민의힘이 이기면 우길기 공공장소에 허용하죠. 아, 미친놈들.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 탄핵 마렵다님. 마려우신 분들이 많네요. 잠깐만요. 김하주님 감사드리고 브랜드님 감사하고 구자영님. 저는 충북 단양에 거주하는데 투표 인구가 2만 5천 명. 제천 단양 여기는 군킴 텃밭이지만 비 오는 날 말뚝 박듯이 1~3번 꽉 찍었는데 잘 돼야 될 텐데 마음을 애태우고 와.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네. 우리 방송을 충북 단양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자, 푸른밤 설화님, 경북 포항입니다. 사전선거 투표장에 나이 드신 분들 많아서 줄 서서 투표했습니다.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투표장으로 오세요. 찍어야 바뀝니다. 범민주야권 200석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사전 투표율이 높고 만약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본 투표율 다 합쳤을 때 낮으면 그것도 민주당에 불리할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탄핵 마렵다님, 투표하니까 개표 마려워요. 그렇지. 예, 닦고 나니까 비대도 해야죠. 4월 10일이 너무 멀게 느껴지네요. 가슴이 먹먹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틀 DJ님 감사드리고요. 이준 이유가님 고맙습니다. 땡큐. 1부 마치겠습니다.